해석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4.10 부정선거 법적 대응 현황 브리핑을 하신 구주화 변호사님, 전문가 그룹별 대표 발제를 하신 장지현 박사님, 조충렬 기자님, 한성천 전 선거리 노조 위원장님, 김성진 교수님, 박주현 변호사님, 해외 교포 또 우리 이일규 박사님, 방금 호명하신 분들은 이 앞에 나왔어요. 지금부터 제가 호칭하신 분들 일어나신 박수를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정민 전 국방차관님 참석하셨습니다. 조영호 RTC 자유통일연대 총재님 자리했습니다. 상중경 전 와부 시민단체 공동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임덕규 전 대한민국 건국회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성진 교수님께도 감사의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시작할 때 구주화 변호사를 통해서 구주화 변호사님으로부터 이 4.10 부정선거가 어떤 식으로 법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들으려고 했는데, 오늘 주된 연사 중에 한 분인 그 박주현 변호사와 함께 구주화 변호사도 지금 법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박주현 변호사도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두 분들은 나중에 말씀을 듣도록 하고, 시작에 앞서서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대한민국의 완전한 도둑이라고 할 수 있는 선관위의 정체에 대해서 오늘 여러 가지 부분으로, 여러 가지 방면으로 얘기가 이루어질 겁니다. 제가 오늘 모두에 미리 말씀드리는 것은 2023년도에 11월 달쯤에 대한민국의 너무나도 소중한 국민의 혈세를 가지고 선관위 직원들이 전 세계를 누비고 다녔어요. 이건 너무나도 끔찍스러운 일입니다. 그 말밖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받아서 바르게 선거할 생각은 안 하고 선거 관리가 아니고 이건 선거 조작을 관리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자들이 일주일씩 보스턴, 몬트리올, 전 세계 곳곳을 다녔습니다. 대만에 가서도 일주일 있었는데 대만 가서 수개표 하는 거는 배우지 않고 일본에서 투표 용지에다가 연필로 쓰는 이런 거는 하지 않고 가서 무엇을 하고 자빠졌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인간들을 대한민국에서 몰아내야만이 대한민국이 제대로 설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오늘 시작할 것입니다. 지금 일주일 전부터 계속해서 선관위의 이 부정뿐만 아니라 부정선거뿐만 아니라 왜 이들이 부정선거를 할 수밖에 없는가라는 이런 구조적인 부정이 드러날 테입니다. 오늘은 여태까지 계속해서 정황 증거들을 얘기했는데 결국은 선관위의 서버, 이것들을 하면, 이거를 감리를 하고 드러내면 이것만으로 충분히 부정선거 증거들이 나올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는 전광 목사님께서 특별히 힌트를 주셔가지고 제가 한번 이 데이터를 나름대로 분석을 했는데 그 데이터를 보니까 얼마만큼 엉터리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선거인보다 투표수가 많다. 이건 오늘 저 울지신분 그걸 보니까 북한에서는 100%인데 대한민국은 드디어 북한을 넘어섰습니다. 112% 투표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명확하게 부정선거이기 때문에 이거를 전산적으로 어떻게 볼 건가, 세계 최고의 전문가를 할 수 있는 우리 장재현 박사님께 마이크를 넘겨서 이 전산 조작 어떤 식으로 했는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재현 박사입니다. 저 오늘 목사님께 먼저 신고드립니다. 저 목사님이 이제 정황증거하고 했는데 제가 첫 기자를 만난 날부터 하나님께, 예수님께 기도했습니다. 제가 저 수학으로 이놈들을 내가 증명을 해야 되겠다고 했는데
엊그제 하나님과 예수님이 초등학교 5학년 산수 문제로 수학으로 제가 증명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빼도 먹다 목사님 말씀하시는 빼도 박도 못하는 바둑의 묘수풀이 초등학교 5학년 수학 문제로 이놈들이 나한테 걸렸습니다. 지금부터 딱 한 페이지 갖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장. 그래서 제가 이번에 쓰는 용어는 영어로 프로드, 사기입니다. 사기인데 초등학교 5학년 확률 문제로 이놈들이 사기쳤는데 제가 지금부터 거꾸로 그놈들한테 역으로 질문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 장. 저는 육군사관학교 나왔고 미국에서 1990년에 컴퓨터 사이언스 박사를 받았습니다. 컴퓨터 사이언스는 프로그램도 많이 짜지만 수학과에 와가지고 공부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이 모르는 엑스트랙 LG도 보라 그래가지고 수학과 대학원생들하고 같이 공부하면서 수학을 많이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좌우지간 그 덕분에 요번에 이 부정선거에 이 초등학교 5학년 확률 문제로 이놈들 바로 잡겠습니다. 그 다음 장 넘기고,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제일 그 잘못된 생각이 보수는 사전투표를 하니 적게질 수밖에 없다. 이거는 새빨간 거짓말이고 북계 선전소동입니다. 이거 쏘면 안 되지, 그죠? 왜냐하면 유권자 수가 10만에서 20만입니다. 우리 보통 대통령 지지율 할 때는 1000명 조사합니다. 1000명. 그 다음에 이재명이 하고 원희룡이 붙을 때는 10만 명 중에서 500명 해서 48%, 46%입니다. 이게 10만 명이 한다는 거는 이게 통계학의 이제 대수의 법칙인데 아침에 하나, 점심에 하나, 그 다음날 하나 투표율이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게 대수의 법칙입니다. 이거는 1+1은 2하고 똑같은 법칙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번에는 본투표가 약 한 55대 60, 그 다음 사전선거가 한 40대 1 됐기 때문에 본투표에 이기는 사람이 100% 요번에 이기는 겁니다. 그게 진리입니다. 진리. 네, 이게 진리입니다. 근데 요번에 이제 졌는데 그 다음 장. 요게 이제 제가 한 달 전에 선관위 조직 전체 중에서 컴퓨터 조직이 있습니다. 정보관리과라고 있고 국이 있고 거기에 3개 과가 있는데 3개 과가 이제 하드웨어 과입니다. 선관위도 전국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국에 이제 망도 해야 되고 서버 고쳐야 되고 그런 이제 하드웨어 움직이는 과가 있고 지금 요 전산 조작하는 정보 운영과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 옆에 과는 해커가 오나나 안 오나 해서 정보 보호과가 있습니다. 그 정보 운영과가 이제 수업지 하는데 그 중에서도 전산 정보 일개 이 5명이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지금 우리 총선에 썼던 프로그램 이름이 선거 관리 시스템 7자입니다. 그게 이제 2명 보면은 제외 있지 않습니까? 제외. 그 해외에서 이제 투표하시는 분들이 민주당이냐, 국민의힘이냐, 자유통일당 그 관리하는 게 이 5명이 요번에 이 전산 프로그램을 관리하면서 그나마로 조작한 겁니다. 그 다음 좀 중요하기 때문에 넘기겠습니다. 그 다음 이거는 이제 쓰레기가 들어가면 쓰레기 나온다는 뜻입니다. 그게 쉽게 말하면 전산 조작을 했기 때문에 결과가 50명의 국회의원이 바뀐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 다음 장 이제 여기가 이제 제가 오늘 하이라이트입니다. 이게 이제 사전투표를 했는데 전국적으로 보면 98.2%가 민주당이 이겼습니다. 우리 가만히 생각해도 말이 안 되지, 그죠? 예. 근데 그 중에서 전라도 이런 거 좀 빼고 서울, 부산, 대전, 울산, 제주, 세종, 경기, 인천에서는 몽땅 1555대 빵으로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제가 거꾸로 이제 노태하기하고 사무총장 김영민한테 거꾸로 지금 초등학교 5학년 수학 문제를 거꾸로 지금부터 질문하겠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되면 동전으로 돌립니다. 동전하고 주사위를 던져서 확률을 배웁니다. 지금 초등학교 5학년생이 2분의 1, 3분의 1, 6분의 1 이게 지금 초등학교 5학년 지금 이제 수학입니다. 그리고 확률 개념을 가르쳐 주는 거죠. 이렇게 초등학교 5학년 거꾸로 지금 1550군데가 다 이기려고 그러면 초등학교 5학년들 지금 다 계산할 줄 압니다. 2분의 1 똑같이 민주당이니까 이겼다 2분의 1 또 2분의 1 2분의 1 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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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55번 하면은
이번 사전선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맞지 그죠? 자 지금부터 노태하 모이지 말고 풀어봐. 노태하하고 김영빈은 이제 2분의 1은 소수로 말하면 0.5지 않습니까? 그죠? 노태하하고 김영빈이는 지금부터 집에 가지 말고 사무실에 앉아서 이 유튜브 보면서 너 임마 0.5 곱하기 0.5 곱하기 0.5 곱하기 0.5 곱하기 0.5 곱하기 0.5를 1550번 해 하면서 너 죄를 너가 알아야 돼. 알았어? 그게 노태하 이건 이 계산기는 안 나옵니다. 0.5 곱하기 0.5 몇 번 하면 안 나와. 컴퓨터로도 계산이 안 돼. 다른 사람 말고 노태하하고 김영빈이는 0.5 곱하기 0.5를 1550번 해. 그리고 밤새도록 해도 너 틀리면 안 돼. 그리고 그 확률을 국민한테 보고를 해. 왜냐? 네가 만든 거야 인마. 1550번 이겼다고. 이게 초등학교 5학년 문제야. 노태하하고 김영빈이 너 계산을 해. 그리고 국민한테 발표를 해. 지구상에 없는 확률을 만들어낸 놈이 노태하하고 김영빈입니다. 이 새끼들 정말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 그죠? 저는 이 확률에 생명을 걸었습니다. 노태하하고 김영빈 너희만 당연히 생명 걸어야 되는 거고 일단 확률을 계산해가지고 국민들한테 보고해. 0.상식적으로만 0.00000000000이만 50개 넘어가야 돼. 그리고 계산해서 보고를 해. 그게 요번에 사전 결과라고. 초등학교 5학년 문제 임마. 그것도 못 풀어. 0.5 곱하기 0.5 곱하기 1550번 해서 국민들한테 보고를 해. 알았어? 생명 걸었어. 너 생명 걸어 임마. 새끼들 말이야.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이 뭐 멍한 줄 알아? 새끼들 사기도 한 번 치면 되지 또 사기쳐? 즉 이놈들이 계산 못하는 이유가 전산 조작을 했기 때문에 이게 1550대 빵이 나온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전산 조작을 하기 전에 초등학교 5학년 확률 문제로 그놈들은 나한테 졌습니다. 그러니까 전산 조작하기 전에 초등학교 5학년 수학 확률 문제로 노태하하고 김영빈 너 나한테 설명하고 전 국민한테 설명해 임마. 이거 초등학교 5학년 문제야. 너 이거 전산 조작하기 전에 확률부터 너 계산해갖고 와 국민들한테 0.5 곱하기 0.5 곱하기 1550번 해 이 새끼야. 그저 풀어봐 손으로. 이 새끼들 5천만 국민을 갖고 놀아. 이 개새끼를 죽여버릴까 보다. 생명 걸어. 나 생명 걸어. 막 컴퓨터도 안 돼. 계산이 안 되고 초등학교 5학년 문제야 임마. 0.5 곱하기 0.5 곱하기 0.5 곱하기 0.5를 1550번 해가지고 대한민국 5천 국민한테 보고해. 국민의 명령이야 이 새끼야. 해 임마. 나는 생명 걸었어. 네가 풀어 임마. 푸는 건 네가 풀어. 네가 만들었잖아 임마. 1550대 빵으로 초등학교 5학년 산수 문제야 임마. 이 정도면 되겠습니까 목사님?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저는 생명과 이게 초등학교 5학년 이게 사기를 치더라. 초등학교 5학년 확률 문제 갖고 사기 쳤는데 저한테 걸린 거야 이제 수학으로. 초등학교 5학년 산수 문제 가지고 이놈 새끼들 정말 영어로 까땐 불시시 그죠? 간단하게 이게 결론입니다. 수학으로 이놈들이 나눠졌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수학 문제 제 말 일리가 있습니까? 그동안에 지금까지 이놈들 그 조작된 거 그냥 샘플로 그래프만 몇 장 보여주고 끝내겠습니다. 계속 넣어줘. 이게 2020년도에 그 김태우 후보가 이긴 겁니다. 이 그래프 정상같이 보이지 그죠? 이기고 지금 같은 동네니까 이게 이겼습니다. 작년 10월달에 진 거 보여주겠습니다. 김태우가 이래 진 거예요. 이게 이해됩니까 여러분? 사전선거에서 이만큼 벌려놓고 이놈들이 그냥 저 텔레비하고 신문에다가 드디어 윤석열 정권 심판이 왔다. 드디어 민심이 움직인다. 광고로 때려가지고 하니까 울산에 김기현이가 그냥 사표 내고 울산 가고 비상대책 갔잖아. 그죠? 이놈들이 목사님 말한 대로 국회 지령받아가지고 전산 조작으로 이만큼 벌려놓으니까 그 목사님이 정확히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선전선동을 하니까 그냥 이게 바로 조작인 그림 말이 안 되지 그죠? 예. 그 다음 장 김근식이도 10군데 이기고 졌어. 그 다음 넘어가고
이현주는 한 군데 이기고 9군데 졌어. 근데 사전에서 이렇게 벌려된 거야. 이현주가 지금 당선자인데 22대 뺏기 닿는 데요, 안 돼요? 안 돼요! 야, 이현주는 정말 쪽팔리다. 저사도 당해놓고 뭐 국회의원 된다고. 그 다음 장 전현희도 또 국회의원 된다고. 보세요. 사전선거만 이만큼 다 벌려놓은 거야. 아까 박사님도 말씀하셨는데 전사 오로지 사전선거만 돌린 거야. 그러니까 확률이 아까 있잖아요. 0.5 곱하기 0.5 곱하기 1550원 만들어 놓으니까 이 그래프가 다 나오는 거야. 이 수학으로 일단 사기쳤으니까. 이해되십니까? 네. 그 다음 장 구자령도 다 이겼어. 또 벌렸어. 예. 사전은 무조건 벌리고 보는 거야. 무조건 이겨놓고. 그 다음 장 원희룡이도 한 번 더 할게요. 이천수 축구선수랑 한 100일 동안 하루 15시간 악수하고 엎드려주라고 사진 찍고 개항을 있는 분들이 원희룡이를 이기게 만들었어요. 2,000표 이게 본투표 이기면 사전투표 이긴다 그랬죠? 지구의 법칙이라고. 그런데 이놈들이 11,000표를 벌려버렸어. 이게 무조건 이놈들 사전만 만나면 이렇게 버려. 이렇게. 어제 이봉주 박사랑 같이 유튜브 찍었는데 이봉주 박사 그러더라고. 야, 원희룡이 너 이것도 밝히지 못하면 너 다음 대선 되겠냐고. 아니 내가 이긴 게 아니라 이봉주 박사가 얘기했어. 그 다음 장 이게 또 진성준이도 박민식인 거 넘깁니다. 그 다음 장 빨리빨리. 이게 이제 일부러 추미애가 어제 이제 땅이 국회의장 떨어졌는데 추미애가 강일동 하나 이거 타졌어요. 에? 근데 그 다음 장 근데 그래가지고 사전투표를 또 얘네들은 뭐 주특기가 전사해가지고 벌려놓는 거야. 양쪽에다. 그래가지고 강일동하고 두 번째다가 이렇게 벌려놓으니까 이게 아까 잠깐 전에 저 추미애하고 이용하고 표 차이가 1200표 차입니다. 5만 표 중에. 에? 목사님 5만 표 중에 1200표인데 예 목사님 그러니까 원래 15,000표를 이겼어 얘가. 근데 추미애한테다가 17,000표를 주니까 이길 수가 없지. 그죠? 한 동네 이겨가지고 전기 어디 있어? 그러니까 제 목장 화나지. 그죠? 예. 그 다음 장 이거는 제가 원래 이제 그래프만 보여주고 안 하려 했는데 아까 그 박사님처럼 저도 하나만 얘기하겠습니다. 이게 나왔으니까 추미애 경기도 하남시 신장 일동에 인구수가 6,950명인데 18세 미만 빼야 되잖아. 그죠? 빼고 나니까 6,467명이 투표를 해야 돼. 근데 선거 결과가 7,179명이야. 목사님 이거 보시니까 이런 게 몇백 군데. 근데 그게 이유가 이거 벌리잖아. 그죠? 이게 벌리는 게 얘네들이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되게 쉽게 설명할 테니까 3의 배수면 더하기를 해요. 공짜로. 1, 2, 3 더하기 1, 4, 5, 6 더하기 15,000표는 3의 배수지. 그죠? 15,000표 되면 또 더하기를 해. 15,003 더하기 15,006 더하기 3만 표도 3의 배수지. 그죠? 그럼 3만 표 되면 3만 1, 3만 3 되면 또 3만 4, 3만 6 되면 1. 그 더하기 1이 오후 6시에 투표 시작해가지고 새벽 2시 끝날 때까지 더하기 1이 계속 갑니다. 그 더하기 1이 합쳐가지고 평균 내니까 10,000표에서 12,000표예요. 프로그램으로 더하기 3회 배수 될 때마다 더하기 1 되는. 그게 더하기 1이 합치니까 12,000표 15,000표 되는 거예요. 이게 프로그램으로 이게 일부러 이게 앞으로 이런 게 목사님 한 500군데가 넘어. 아니 그 선관에서 뭐라고 대답? 선관위는 대답 못하고 가만히 있는 거야. 여기까지. 이제 좀 이따 제가 하여튼 제가 이만큼 내가지고 바로 검찰에 갖다 줄 겁니다. 이만큼 갖다 줘가지고. 그 다음 장 빨리빨리 할게.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아주 윤석열 대통령하고 똑같은 케이스입니다. 김은혜 후보가 아슬아슬 다 이겼는데 다 졌어. 근데 송파병에 김대 졌고 얘는 이겼어. 이유가 마지막에 본투표에 윤석열 대통령처럼 본투표에 한 55%, 6% 나왔는데 59%, 60% 나온 거야. 그러니까 선거를 되게 잘해. 그래서 김은혜 후보하고 나경원 후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은 보수가 지금 같으니까 당일날에 엄청 나온 거야. 하늘이 도와준 거죠. 예,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도 본투표에는 이것만큼 차이 났는데 억울한 안 될 것 같으니까 본투표에 많이 나가는 케이스가 바로 김은혜 후보입니다. 그러니까 선거운동 열심히 한 거지. 그죠? 이게 영수증입니다. 이렇게 벌렸는데도 이겼어.
이 질문해 봅니다. 그 다음 장. 이게 계속 넘겨요. 이게 제가 직접 엊그제 이천에 송석준 국회의원을 직접 만났습니다. 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넘겨줘요 계속. 그래서 이게 송석준 의원이 지금 3선에 됐는데 투표는 내내 가슴 팔딱팔딱 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거 또 한 장 더 어깨 수도 송석준 후보가 저는 처음 뵀는데 이제 뭐 행시 출신에다가 미국에서 미주리 박사예요. 금방 이해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법칙 당하는데 본투표에서 56대 44 12%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선거 지역 관리를 엄청 잘한 거죠. 12%니까. 그러면 대수 법칙에 따르면 사전투표도 12%를 그대로 가는 게 하늘의 법칙이야. 근데 이놈들이 조작을 해가지고 거꾸로 53대 46으로 바꿨어. 그래가지고 이 송석준 후보가 그냥 텔레비 보면서 가슴 팔딱팔딱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1.5점 차이를 3점표 차이를 가까이서 이겼어요. 그래서 의원님한테 의원님 4년 후에는 이런 거 없습니다. 요번에 서울은 3회 배수 3, 6, 9한테 하나 줬고 경기도는 4, 8, 12 4만 될 때 1 줬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산수로 말하면 3 더하기 1이니까 25% 되는 거죠. 3표 더하기 1이니까 그 4표 당하니까 확률로 보면 25%고 경기도는 4 더하기 1을 했기 때문에 20%입니다. 그래서 내가 송 의원님한테 서울식으로 5%가 일로 더 줬으면 아마 떨어질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실은 송 의원님이 그래서 제가 처음 만났는데 그래도 IT 하니까 다음 주라도 당장 그 안철수도 좀 만나고 이 대책위를 세겠다. 근데 결과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처음 국회의원 만나가지고 이거 보고 기대를 했습니다. 실제 말만 들었는데 이거 보이는 걸 처음 본 거야. 아, 이거 심각한 걸 알았는데 결과는 좀 더 어떻게 행동할지는 저도 잘 모르고 그 다음 자 빨리 넘기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소 후보도 자기가 졌는데 딱 한 군데 지고 다 이겼는데 고소 후보가 전화 왔습니다. 아 선배님 그러면 이거 사전선거 안 가고 할 게 지난번 지방선거 때 그 시장선거를 어떻게 됐냐고 저한테 보여달라 그래가지고 보여줬습니다. 그 다음 장 이게 사전투표 벌린 게 없지 그죠? 네. 벌린 게 없으니까 이겼지. 그러니까 조작만 안 하면 보수가 이기는 거야. 이거 벌리기만 안 하면 어? 이게 정상 그래프 이해되시죠? 예, 뭐 공부 잘할 필요도 딱 보면 알아야지. 벌려졌나 안 벌려졌나 사전에서 그래서 이긴 겁니다. 그 다음 장 이기제 사전에서 안 벌려졌죠? 그러니까 이기는 겁니다. 안 벌려주면 이기는 거야 무조건. 그 다음 장 이현재 사전에서 안 벌려졌죠? 이긴 겁니다. 사전에서 벌려졌다 무조건 떨어지는 거고. 그 다음 장 목사님 재밌죠? 사전선거에서 안 벌어지면 무조건 이기고 이 새끼들이 북한의 명령받고 해놓으면 벌어지고. 오케이. 그 다음 장 자유통일당은 얼마나 제가 사실은 지금까지 발표한 거는 우리가 진 걸 얘기했죠. 저쪽 많이 준 것만 얘기했잖아요. 그 자유통일당 뺏겼기 때문에 뺏긴 것만 보여드리겠습니다. 넘기고 이게 목사님 이게 130만 표가 왜 무효파가 나오냐 하면 컴퓨터 이론으로 말하면 제가 저놈들이 우리 표를 선거를 할 때 지역구하고 비례표 2장 받았습니까? 2장 받는데 저놈들은 투표소에 관계없이 빨리 끝낼게요. 관계없이 3 더하기 1 그냥 공짜 하나씩을 계속 더 주잖아 그죠? 공짜표를 하나씩 다 주다 보니까 비례대표는 안 맞는 거야 더하기가 최종에. 이해되시죠 목사님? 일단 비례대표 말고 이쪽만 더하기를 계속 했으니까 비례대표는 표는 2장은 받았는데 이만큼 더 나잖아. 그 비례대표 없는 거야. 에라 모르겠다고 일단 대충 130만 표 확 찍어야 돼. 그래야지 선물이 더하기가 똑같으니까. 기타에다 넣었어 기타에다. 예. 그래서 이게 130만 표는 그냥 목사님 내일이라도 당장 야 130만 표 내 눈을 보게 갖고 와라. 그럼 내가 100억 줄게. 못 갖고 옵니다. 없어. 130만 표 없어. 이건 무효니까 쓰레기통 갈 거 아닙니까? 쓰레기 가게 되면 내일에 보여라. 내가 100억 줄게. 못 갖고 옵니다. 없어. 우리가 말하는 대로 대한민국 얼마 적당한 국민인데 이거 가가지고 도장 3번 찍고 이런 국민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바로 끝내겠습니다. 그 다음 장 마지막. 그래서 원래 자유통일당은 종으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왼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61%가 넘어갔어요. 이놈들을 개간하게 되면 자유통일당 미워가지고 나누기 3을 한 거야. 그러니까 3표만 나면 1, 6만 나면 2, 9만 나면 3. 왜? 그러니까 이렇게 하게 되면 30만 표 같으면 10만 표 확 주는 거야. 왜냐 나누기 3하니까. 그래서 나누기를 했기 때문에 확실해진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 지금 이제 64만 표인데 기본적으로 150만 표가 되는 거야. 근데 이 표가 어디 목사님 이게 뺏겼잖아, 그죠? 컴퓨터를 뺏기면 누구한테 줘야 돼. 그래야지 나중에 더하기가 맞지 않습니까? 자유통일당 뺏어가지고 조국이 다 줘버린 겁니다. 우리만 뺏긴 게 아니고 뺏어서 줘야 돼. 그래야지 더하기가 되잖아. 그 투표수가. 이해되십니까? 네. 저 여기까지 하고 조만간 이 자료를 가지고 검찰 찾아가서 직접 검사한테 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아까 추미애 나온 그 하남에 왜 감일동에 그랬느냐, 감일동이요 2020년 4월 20일부로 분동이 된 데입니다. 분동이 돼서 마지막에 분동이 됐기 때문에 마지막에 집어넣을 수 있으니까 거기에서 집중적으로 조작을 해가지고 그렇게 난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감북동이었는데 감북동하고 감일동으로 분동이 됐어요. 저 그림 좀 설명하고. 저거 설명해. 뒤에. 7번하고 9번 사이에 8번이 있어야 돼. 8번이 없지 않습니까? 이거는 원천 무효입니다. 이거 잘못됐지 않습니까? 아예 그냥 여기 기타에도 한 개도 없어요. 무효, 기타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이 여러 다음에 이어지는 발표에서 이런 부분들이 드러날 겁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다음에는 선관위, 중앙선관위원회에서 노조위원장을 지내신 한성천 위원장께서 직접 현장에서 본 것을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안녕하십니까. 인사를 한 번 더 해야 되겠습니다. 예, 저는 중앙선관위 노조위원장을 2번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선거 정황을 들어보면은 그럴듯한데, 예, 제가 지금 말씀드릴 거는 뭐고 하면은 제가 감기 몸살이 걸리가 음성이 좀 약합니다. 4월 10일 총선에서 전국적으로 일어난 부정선거 사실입니다. 부정선거 사실을 알고 이걸 어떻게 대처할 거냐는 그 대응책을 찾아야 부정선거도 없애고, 그리고 선관위도 선거 모의 소송에 패소를 해서 그야말로 선관위를 해체하든가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드린 장 박사님이 하신 것은 정황증거입니다. 만약에 소송이 붙었다 하면은 이렇게 말씀하시면 좀 오해하실 분이 계실 건데, 소송의 증거 자료로 쓰이질 않습니다. 참고만 할 뿐이지. 즉, 실제 직접 증거가 없으면은 이런 증거는 전부 무효가 되어버립니다. 사실은 4월 10일 전국 선거 무효 소송에서 그 소송에 진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이 선거 무효 사유고 뭐가 선거 부정이 되었는지를 모르고 싸웠습니다. 중요한 부분 다 빼버리고 중요하지 않은 부분을 너무 강조를 하고 싸웠습니다. 비참한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가면 굉장히 기분 나쁘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왜냐? 저는 바르게 말씀드려야 여러분들이 눈을 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오늘 합리적으로 합법적으로 제가 좀 냉정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거 한번 올려보십시오. 예. 또 다음, 방금, 예.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1번에서 8번까지, 아니 9번까지입니다. 1번은 사전투표용지 발급기 사용 위반, 전자개표기 사용 위반, 해킹 및 혼표 발생 위반, 사전투표 관련 법 위반, 불완전한 바코드 사용 위반,
투표용지 1년 번호 사용 위반, 개표 창간 원칙 위반, 투표지 이미지 파일 원본 삭제 선거법 위반, 아홉 번째는 선거 무효 사유. 이렇게 9가지를 시간 15분 내에 제가 알려드리려면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겨주세요. 1번 사전투표용지 발급기 사용 위반. 사전투표 발급기를 사용하면 위반이 되게끔 선거법을 만들어놨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저게 무슨 소리냐 이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선관위는 전자개표기와 전자투표기를 제작하고 사용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것이 공직선거법 부치고조 공직선거법 278조에 의해서 사용하고 제작하고 사용하고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전투표용지 발급기는 방금 이야기한 두 장비보다 더 엄밀하게 선거법을 규정해 두어야 합니다. 그런데 공직선거법 148조 사전투표법 설치에 의하면은 사전투표용지 발급기를 사용하게 했습니다. 했는데 그 법 조문과 규칙 조문에도 일체 사전투표용지 발급기에 대한 보안 규정 및 절차가 없었습니다. 해킹 및 조작을 어떻게 막을 거냐? 전자개표기와 전자투표기는 있는데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평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헌법에 평등권을 위반했기 때문에 이것은 헌법 위반했다.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하면서 위헌 법률 제척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신청을 하는데 재판부에서 기각을 하면은 헌법 소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헌법 소원을 했는데 위헌이라고 결정된 불합치 판정이 날 겁니다. 위헌이라고 되면은 그 선거무효 소송은 원고성입니다. 두 번째로 전자개표기 사용 위반. 방금 제가 말씀드렸지요. 선관위에는 선거법상 전자개표기와 전자투표기를 제작, 사용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전자개표기가 개표장에서 작동되고 돌아갈 적에는 그 기계가 법률행위라고 했습니다. 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하고 그게 아닙니다. 법률행위. 법률행위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전자개표기를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그것이 공직선거법 부칙입니다. 부칙5조. 부칙5조에 보면 조목명이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입니다. 개표만 전산조직을 한다는 제목을 달아놓고 규정을 해두었습니다. 그런데 전자개표기는 1항에 가서 선거의 범위를 정해놨습니다. 어떤 선거에만 사용하느냐? 재선거, 보궐선거, 정원선거, 연기된 선거 4가지만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이번에 국회의원 선거에 사용했죠.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 적은 4가지 선거에도 또 단서가 붙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 교섭단체를 둔 정당의 협의를 받아서 사용해라. 중앙선관위가 20년 동안 협의를 받아가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그 다음 2항에 가서 전자개표기에 사용할 운영 프로그램을 항상 제작, 보관, 관리 이 부분에 대해서 보안 규정을 만들어 놓고 섬에서 개표장에는 전산 전문가를 위촉해서 서도록 하고 기타 선거관리 규칙을 만들어라. 강행 규정을 뒀어요. 중앙선관위가 지금까지 선거관리 규칙을 2002년부터 지금까지 22년 동안 만들지를 않았습니다. 만들지를 않고 불법 사용한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전자개표기를 사용해도 그 선거 자체는 무효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몰라서 사업을 잘못해서 짓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전자개표기에 관련해서 중앙선관위가 제작 개발했습니다. 그 공문을 보면은 명확하게 전산조직으로 개발 제작했다 되어 나와 있고 국민들에게 계도한 계도 공문도 있습니다. 명확하게 전산조직으로 계도 공문을 국민들에게 뿌렸고 그 다음
2000년 12월 19일 개표 전에 KBS 방송국을 통해서 전자개표에 대한 사항을 공시를 했습니다. 공시를 하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국민들은 전자개표라고 사용을 해야 서로 소통이 되는 것입니다. 중앙선관위가 부정선거를 저지르고 나서는 투표지 분류기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국민을 속임해서 왔습니다. 여러분도 속임을 당했습니다. 투표지 분류기를 하든 전자개표기를 하든 그거는 전산조직입니다. 전자개표기는 구성된 부분이 두 부분입니다. 하드웨어 투표지 분류기, 소프트웨어 운영 프로그램입니다. 명확한 전산조직이고 조달청 공표 자료에도 명확하게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중앙선관위가 빼도 박도 못하는 것입니다. 이 전자개표기를 선거무효소속에서 어떻게 했느냐? 대법관들이 선거 전자개표기를 모르겠습니까? 전산조직을 기계장치를 하면서 사기 판결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노무현이가 대통령을 계속 하게 됐습니다. 그런 사실을 여러분들은 알 수가 없지요. 저처럼 중앙선관위에서 근무를 안 했기 때문에. 그 다음 세 번째 넘어갑시다. 해킹 및 홈표 발생. 해킹은 아시지요? 네. 홈표는 모를 겁니다. 해킹에 의해서 일어난 현상이 홈표와 무효표가 생깁니다. 해킹, 홈표는 뭐냐 하면은 1번표가 2번, 3번, 4번 기타 후보자표로 분류가 됩니다. 계산도 그 후보자표로 분류가 됩니다. 또 무효표가 1번, 2번, 3번 분류된 표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것은 해킹 조작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왜냐? 전산 조직이기 때문에 이렇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002년 제16대 대통령 선거 무효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한나라당에서. 2003년 1월 27일 저는 중앙선관위 피고 참관인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그때 해보니까 홈표가 어마어마하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 전자개표기를 사용하기 전에 저하고 중앙선관위 사무총장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전자개표기에서 홈표가 한 표라도 나오면은 그 선거를 무효 선언하겠다고 저는 믿었습니다. 완벽하게 이제 전자개표를 고쳐놨으니까 그런 일은 절대 없다. 그런데 2003년 1월 27일 날 법원에 가서 보니까 홈표가 제 눈앞에서도 12매가 나왔어요. 그리고 다른 법정에 연락을 해서 해보니까 서울시만 70만 나왔어요. 그래서 중앙선관위에 가서 투표지 검증조서를 내라. 한번 보자. 지금까지 거부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에도 그 보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걱정되시면은 그거를 조회해가지고 찾으면 다 나옵니다. 제가 7개 선관위를 어떻게 법원을 통해서 자료를 입수했습니다. 홈표가 312명이나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무효표가 102명이 나와가지고 토탈 412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중앙선관위를 찾아가서 무효선언해라. 부정선언했으니까. 그러니까 저를 가만두겠습니까? 죽여야지. 저가 죽으니까. 먼저 선수 쳐가지고 제가 나가 떨어져가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21대 총선에서도 홈표 나왔습니다. 부역은 선관위 개표장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정 후보자가 그때 당선되었습니다. 그분이 당선돼도 이건 뭐야? 다시 수사를 했으면 사전투표랑 전자개표기 부정사건이 전부 다 해결됐습니다. 그분이 배반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개표 참관인 철저하게 교육하고 사전에 훈련시키면 해킹과 홈표를 찾을 수 있어요. 개표장에서. 그런데 안타깝게도 통일당에서는 저한테 참관인 교육 시켜달라 해놓고는 오시지 않더라.
굉장히 제가 섭섭했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이번 4월 10일 선거가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정확하게 선거 부정이 됐는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ROTC 65명이 투입됐는데 그 윤곽을 찾아냈습니다. 오늘 다음에 이런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좀 빨리 진행해. 예, 사전투표 관련 법 위반입니다. 사전투표는요, 아까 제가 사전투표용지 발급기 말씀드렸죠. 그거는 공직선거법 148조입니다. 요 사전투표는 공직선거법 158조입니다. 158조는 148조도 헌법 위반했지만 158조는 한 조문 안에 헌법 위반을 3가지 정도 했습니다. 1항에서는 사전투표 기간과 날짜를 지정했습니다. 2항에서는 사전투표 하시는 분들 신분증 파일 보관하는 날짜를 규정했습니다. 3항에서는 사전투표용지 투표관리관 자기 도장을 찍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 인신할인하는 규정입니다. 4항은 사전투표 관내 관에는 모두 다 우편투표 봉투에 넣어서 투표함에 투입을 했습니다. 5항은 사전투표 또 단서를 뒀습니다. 관내 사전투표는 봉투에 넣지 않고 바로 투표함에 넣게 했습니다. 2항에서는 뭐가 위반이냐? 신분증 파일은 선거일날 투표하는 선거인은 선거인 명부에 서명하고 나면은 투표지를 받습니다. 그 선거인 명부는 임기중까지 보관됩니다. 위원장님 좀 빨리 해주세요. 예, 사전투표용지 발급기는 할 수가 없습니다. 20분, 30일 동안 보관하고 끝납니다. 그래서 서로 평등하지 않기 때문에 그 조문도 헌법 위반이고, 3항은 인신할인을 했기 때문에 규칙 심사 신청을 해야 됩니다. 대법원에서 규칙 심사 사건이고, 4항, 5항은 그 사전투표 참관인 원칙 위반을 해봤습니다. 결국은 또 헌법 위반을 했습니다. 그 다음 5번째, 불안정한 바코드 사용 위반. 이번에 사전투표용지에 보면은 바코드에 번호가 없습니다. 번호가 없으면은 개표 참관인이 이게 무슨 진부를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QR코드를 아닌 바코드를 사용했지만 위반이다는 거예요. 그 다음 6번째 넘어가세요. 투표용지 1년 번호 사용 위반. 여러분들 선거일날 투표하러 가시면은 투표용지에 1년 번호가 붙어 있습니다. 신분증을 제시하고 확인되면은 투표용지를 받습니다. 그 받는 투표용지는 1년 번호가 없습니다. 1년 번호를 떼어서 1년 번호 투표지함에 넣습니다. 그리고 받은 투표지를 투표를 하고 퇴장을 합니다. 이게 왜 문제냐? 그 투표지는 자기가 받은 투표지가 자기가 찍은 투표지는 자기 겁니다. 선관위에 몇 개 넣을 뿐이지. 그러면 뭔가 내 투표지가 의심스러우면 언제든지가 내 투표지를 들여다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투표용지 1년 번호 사용을 하게 하면 투표지에 1년 번호를 세 곳에 넣어서 하나는 투표용지 1년 번호에 넣고 하나는 선거인한테 드리고 투표용지에도 투표지에도 1년 번호가 들어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요즘처럼 부정선거다 하면은 언제든지 자기 투표지를 확인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그것이 자기 투표 관리 자유입니다. 권한입니다. 자기의 투표지를 관리하는 권한을 지금 박탈시켰습니다. 왜냐? 사진을 못 찍게 합니다. 자기 투표지를 사진을 못 찍게 하면 뭡니까? 그리고 만약에 선거무효 소송을 해서 확인할 경우에 투표지 확인할 경우에 투표지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그 다음 7번째 개표 참관 원칙 위반. 여기 계신 분들은 개표장에 참관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일단 개표 참관 원칙은 헌법 위반을 했습니다.
개표장에 가시면은 줄이 1반, 2반, 3반, 4반에가 붙어 있습니다. 반별로. 그 반이 서울은 통상 20반입니다. 참관인 수를 정당별로 신고할 수 있는 수는 6명입니다. 6명이 투입되고 나면은 14줄은 참관인이 없습니다. 그 상태에서 개표를 했습니다. 완전히 개표 부정에 의한 무효입니다. 그리고 왜 또 어떠냐? 이번에는 제가 관람인으로 갔더니 개표 관리하는데 마이크를 가지고 공표를 하고 이렇게 방송을 해줘야 됩니다. 왜냐? 참관인이 투표지를 100% 확인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됩니다. 그런 개표 관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완벽한 선거 부정이었어요. 그 다음 7번째, 8번째, 이미지 파일 원본 삭제. 투표지는 전자개표기를 스쳐 지나가면은 전부 다 스캔 파일로 저장이 됩니다. 이것을 임기중까지, 그 선거의 임기중까지 보관을 해야 되는데 즉시 개표장에서 삭제를 해버렸습니다. 그것도 공문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함부로 삭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삭제하면은 바로 선거법 위반이다. 9번째, 여러분, 선거무효 사유하면 굉장히 어려운 걸로 생각하시는데 선거무효 사유는 뭐가 하면은 헌법과 선거법을 위반하면 그 선거는 무효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지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가스라이팅 되가 있습니다. 선거에 영향을 미쳐야 선거 무효 사유가 된다. 여러분 100%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그거를 머리에 있는 것을 지우고, 제가 방금 8가지 말씀드린 것은 선거 부정입니다. 선관위가 적극 절차를 지켜가면서 선거 관리를 했는데 그 절차를 위반했어요. 그것은 당연무효입니다. 이거 선거재판할 적에 법원에서 먼저 제일 확인하는 것이 선거에 선거법 절차 위반이 있는지 없는지, 있으면은 뒤에 표가 많고 적금 이런 거 따지지 않고 당연무효 시킵니다. 그런 당연무효 사유입니다. 그럼 2페이지 목차전자 나와 있는 걸 넘어갑시다. 2페이지. 한번 더 올라가요. 예, 됐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전부 다 헌법 위반 아니면은 거기가 헌법 위반입니다. 그래 선거법이 권리법이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권리법이 되어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알고 대법원 법정에서 다투고 싸웠으면은 대법관들이 어떻게 빠져나가겠습니까? 지난 4월 10일 사유로 선거무효 소송하신 분들 진짜 고생하시고 진짜 엉뚱한 방향을 가봐야겠습니다. 제가 많은 도움을 주고 했는데 일부 이상한 사람들이 저를 주사파라고 하면서 전 다 거부해버렸습니다. 저 주사파 아니에요. 저에 대해서 저는 중앙선관위 근무했기 때문에 좌우를 전 다 섭렵했기 때문에 오해를 할 수 있어요. 저가 만약에 주사파 노릇하고 이상한 행동을 했으면 가들이 저를 매장시킵니다. 저는 민주노총 직선제 위원장이었습니다. 민주노총을 직선제로 바꿨어요. 왜냐? 주사파를 없애기 위해서 사하고 민주노총을 직선제로 바꾼 거예요. 그 속도 모르고 아무 투쟁한 것도 모르면서 일부 이상한 변호사들이 나와가지고 저를 주사파를 하면서 그 개표장에 참관인으로 투입시키는 것도 막아버리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4월 4.15 선거소송은 100점100패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걸 말씀드리고, 여러분들 여기 오신 분들 중에 선거무효 소송회가 이기려면 저한테 배우세요. 알아야 여러분들이 이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들대서 제가 시간을 오버했습니다. 왜냐? 이걸 너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여기 오시가 무엇이 부정선거인지는 모르고 지나갑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시간이 많아서.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원래 사회주의자인데, 사회주의자는 사회를 보면 칼같이 잘라야 되는데 이 두 분은 못 자르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워낙 중요한 회의라서, 이 세미나라서. 그래서 다음 발표하시는 분들이 아직 오지를 않았어요. 우선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 한 위원장님은
18대 대선 무효소송 대표입니다. 그래서 많은 오해를 받기도 하는데 알고 계시는 분은 얼마 안 될 거예요. 그 무효소송 그 집회에 윤석열 대통령도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윤석열 대통령은 반드시 부정선거의 실상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증인이 바로 한성천 위원장이십니다. 다시 한번 박수. 한성천 위원장님이 그렇게 많은 고생을, 제가 서류를 한 방에 가득 차 있는 서류를 제가 직접 방까지 가서 봤습니다. 그 많은 노력을 했지만은 여전히 주사파들에 의해서 그 노력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충렬 안동데일리 대표이며 기자입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지난 몇 년 동안 진짜 어느 기자 못지않게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파헤치신 분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안동데일리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모르시는 분도 있습니다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저는 기자로서 좀 더 앞에 그 발제하신 분보다 더 쉽게 제가 그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제가 뭐 이렇게 사실 이거 오늘 이 시간 가지고는 부족하죠, 그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얘기가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스타일대로 하겠습니다. 저 70년생입니다. 제가 72년생입니다. 그래가지고 컴퓨터 세대라고 할 수 있죠, 본격적으로. 예, 그래서 자, 그럼 제가 지금 제목을 87 체제 이후 한국 부정선거 있었나 없었나 이렇게 잡았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저는 취재를 하면서 이 취재라는 것은 기사가 나오기 위해서는 우리가 많은 증거와 그 다음에 확인과 팩트체크, 크로스 체킹을 통해서 기사화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보도된 내용은 거의 믿으셔도 된다고 봅니다. 지금 물증이 없다고 이렇게 전 목사님께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잘못한 사실입니다. 사실은 왜 그러냐? 우리 나중에 또 저 얘기하겠지만은 전주시 완산구 삼천삼동에서 개표 상황표가 4,674명이 투표했는데 4,684장이 나오는 개표 상황표가 이게 제가 들고 있는 표입니다. 이것은 위원들 그리고 위원장이 확정 공표한 사실로 법적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장이 많은 것이 다 있다. 이렇게 되면은 개표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개표장에서는 원인 규명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시 완산구 선관위에서는 이것을 확인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10표가 더 많이 나왔음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확정 공표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제가 조금 있으면 나옵니다. 예? 4.15 총선 때,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4.15 총선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요번에 4월 10일 선거에서 미추홀 지역구 남영희 후보가 선거 무효 소송을 했는데 이것을 게시판에 게시를 해야 되는데 전국적으로 전부 이거를 게시판에 게시합니다.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이 공표 또는 게시판에 이 대표 상황표를 붙이게 되어 있는데 위추홀 지역구는 개표 직계 상황표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한성천 위원장님께서 또 발언하실 것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스테리입니다. 전국에서 거의 대부분이 이 개표 상황표를 붙이는데 미추홀구에서는 어떻게 개표 직계 상황표가 붙여졌느냐? 이것은 이 법적으로 이 무효 사유가 충분히 되는 것이죠. 자, 예,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위치홀구 남영희 사건은 선거관리위원회가 공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 부분은 나중에 저 종합 토론에서 얘기를 하도록 하죠. 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자, 이거 지금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자, 이게 그러면은 지금 이 다른 범죄와 이 다른 점이 뭐냐?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로의 전환기 시점에서 최첨단 IT 기술을 이용한 현재 국가 권력자들이, 이 부정선거는 국가 권력자들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국제선거 전문가들이 우리 외국에는 상당히 발전돼 있고 위원회가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선거가 선진국에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이런 선거 시스템은 선진국의 어느 정도의 학자들만 오더라도 이것은 그냥 손쉽게 보지 않더라도, 현장 검증을 하지 않더라도 하지 않더라도 정황적으로도 우리 부정선거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외국의 학자들만 초정해가지고 우리가 가진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하게끔 하더라도 이게 부정선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완전히 원칙이 무너진 선거관리를 하고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문제입니다. 이게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도덕적으로 지금 인사비리다 뭐다 해가지고 지금 난리지 않습니까? 오늘 또 제가 나오면서 서울신문에 기사를 봤는데, 이게 국회도 의리돼가지고 손을 못 댄다. 그리고 방탄선관위 채용도 징계도 내 맘대로, 복마전 선관위 완전히 막가파식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죠. 이게 뭐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무슨 힘이 있어서 이런 식으로 법을 완전히 무시하면서 충분히 우리 국민들에게 설명해 줘야 될 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무슨 힘으로 그렇게 할 수 있죠? 예, 여기 뒤에는 배후 세력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선거 원칙을 이렇게 중앙선관위가 스스로 교란시켜 사회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그래서 바로 잡아야 됩니다. 자, 세 번째로 선거 문제는 이게 그냥 반장 선거, 동장 선거가 아니고 이게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가 안보 차원에서 국민 전체가 부정선거 세력과 그리고 불순 세력, 그리고 반헌법 세력이고, 그 다음에 중앙선관위 보십시오. 아주 권위적인 이런 세력에 대해서 대응하고 부정선거 진상규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대승 차원에서 전체가 단결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음 페이지. 자, 국가안보 차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지금 아무리 군대가 강하더라도 우리 외부의 적을 막기 위해서 군대가 강하게 이렇게 훈련도 하고 준비를 해도, 유비무환해도 내부에서 무너지면은 이건 걷잡을 수 없죠.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상황은 대한민국의 전환기 시대에, 아까 말씀드렸던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로 넘어가는 이 시대의 범죄로서 사전투표 시스템은 문제가 많다. 왜 그러냐? 우리 장재현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감리 문제도 말씀하셨지만은, 이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 사전투표 시스템, 통합명부 시스템입니다. 이것을 공인인증도 받지 않고 불법 프로그램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거 진짜 엄청난 겁니다. 따라서 이거는 선거무효, 이게 바로 이 자체가 선거무효입니다. 이게 충분한 선거무효입니다. 공인인증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 내용도 계속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 중앙선관위가 우리 국민들을 컴퓨터 디지털 문맹자로 지금 취급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컴퓨터 디지털 맹신이 부른, 우리가 지금 컴퓨터가 도입됨으로써 우리 지금 현재 투표지 분류기 얘기하지만은 그 전에 이름은 뭐였냐? 2014년 이전의 이름은 전자개표기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의심이 되니까 의혹을 자꾸 제기하니까 투표지 분류기로 명칭만 바꿨지 똑같은 전자개표기입니다. 그래서 컴퓨터가 정확하다, 이런 얘기를 중앙선관위가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립적인 전문가들이 중앙선관위에 베일에 쌓인 자료, 투표 인수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대한민국의 국민은 누굽니까?
주권자인 국민 개개인들입니다. 맞죠? 예.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보자는 것이 아니라 방금 말씀하셨던 우리 장 박사님도 말씀하셨던 우리 자료만 보자. 이래도 지금 펄펄 뛰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이걸 보게 되면은 완전히 그 범죄 사실이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간이 투철한 전문가를 형성해서 우리가 중앙선관위에 지금 우리 국민의 저항권 뭐 이렇게 발동할 필요도 없어요. 사실상 우리 국민들이 전문가들이 모여서 중앙선관위에 가서 보자 이런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성경 구절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자기 자신에 관하여 말하는 사람은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만 보내신 분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참되며 그 안에 아무 불의도 없느니라 라는 그런 생각으로 계속 발언을 이어가겠습니다. 다음 자 전체적인 그 밑그림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사전투표 시스템의 인증 문제, 이것이 바로 그 문제의 근원입니다. 출발점입니다. 통합명부 시스템, 사전투표 관리 시스템, 개표 관리 시스템, 그 다음에 검증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모두가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불투명하게 관리해도 되겠습니까? 공정성의 그 기본은 투명한 관리입니다. 그런데 이 투명성을 지금 계속해서 막고 있죠. 왜? 자, 그걸 보더라도 불공정하다 이런 얘기를 충분히 할 수 있고요. 자, 소프트웨어 인증을 받지 않았다. 그렇게 됨으로써 선거관리에 IT 기술을 접목한 대국민 사기 범죄 사건이 바로 지금 사회를 총선에서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컴퓨터 명신이 부른 국가적 재앙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고요. 깜깜이 선거입니다. 지금 민주주의의 적입니다. 깜깜이 선거는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 이 발언 선거로서 쭉 얘기 계속 했는데, 자, GS 인증 검증 받지 않았다. 그 다음 감사원에서 이미 작년 9월 달에 제가 제보를 해가지고 언제든지 감사 시에 감사할 수 있도록 감사 정보로 사전투표용지 발급 시스템이 감사 정보로 지금 감사원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만 외치면 감사원에서 지금 인사비리 지금 하고 있죠. 근데 이것만 문제겠습니까? 각종 여기에 엄청난 비용들이 발생되는데 여기에 조달 문제라든지 뿐만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인증 문제, 그 다음에 선거 관리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들여다 봐야 된다. 그래서 감사원이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또 제가 취재를 했더니 이 통합명부 시스템, 이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에 있는 겁니다. 오라클 서버인데요. 데이터베이스 로그 파일에 사전투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투표지에 발급된 일련번호 등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도록 정보들을 일괄적으로 포함되어 있어가지고 이것은 개인정보로 볼 수 있다. 이런 결론이 난 사건입니다. 이 사실은. 그래서 예, 그렇고요. 자, 그래서 보십시오. 벌써 인증기관에서 얘기한 겁니다. 이게 인증기관부터 그 다음에 감사원, 그 다음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런 데서 전부 문제 있다고 지금 하는 겁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지금 감사원이 지금 인사채용 비리를 보고 있죠. 그리고 그 다음 전산기록 열람의 필요성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장재현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보운영과 선거정보 1개, 자, 1계장이 김현준 계장인데요. 제가 취재를 처음 할 때 소스코드, 이 굉장히 여기에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런 기본이 되는 프로그램, 소스코드가 이 설계도죠. 집을 만들려고 할 때 집의 설계도가 소스코드인데 그 소스코드가 사실 재판 과정에서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소스코드를 분석을 해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밀선거 원칙을 침해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진짜 이런 선거가 대한민국에서 지금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부정선거에 임하는 우리의 자세를 또 말씀드리는데 국가안보 차원에서 이건 나와야 되고 이건 생존의 문제입니다. 사실 이거는 군이 충분히 나설 수 있는 문제죠. 왜냐? 지금 국회의원들이 만든 이 악법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만든 겁니다. 이 법안을
예, 그래서 국회의원 이거는 여야 할 것 없습니다. 그리고 국정원, 검찰, 경찰, 대통령 포함해서 자신의 일을, 대통령이 무슨 일을 합니까? 국가를 보위해야 되죠. 국민의 안전과 재산, 생명을 보호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치적, 이게 정치인을 뽑는 거고 대통령, 국회의원을 뽑는데 이런 말도 안 되는 프로그램, 이 인증도 받지 않은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 첫 번째로 기사에 있습니다. 4.15 총선 사기선거. 부정 의혹의 핵심인 통합선거 임명부 시스템이 GS 품질 인증 대상이 아니라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소송 답변이 허위인 것으로 밝혀졌다. 제가 작년 4월 28일 썼습니다. 이거 완전히 이게 어디서 밝혀졌느냐? 민경 의원 소송 때 밝혀진 사실입니다. 다음 페이지요.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예, 됐고요. 요거. 자, 이 기사인데요. 사전투표에 사용되는 통합명부 시스템, 관련 시스템은 선관위의 독자적 환경에서만 운영되는 것으로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상 인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허위 사실을 법정에서 선관위에서 얘기했습니다. 이것을 대법관들이 받아들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같은 것이 이게 맞느냐를 이제 제가 알아본 것이 GS 인증기관이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GS 인증기관이 국내에 5군데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제가 취재를, 이 부정선거 관련돼서 취재를 하다가 보니까 이게 이 사람들이 전부 코멘트를 하지 않는 겁니다. 예? 진짜 이게 뭐냐, 카르텔이 형성돼 있습니다. 카르텔이 이제 또 반복적으로 될 겁니다. 오랜 취재 끝에 이런 법률적 근거와 검토서의 담당자는 아까 우리 장재현 박사님이 말씀하셨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보운영과 김현준 정보운영과 선거정보 1계장이 책임자입니다. 그리고 위에 이 사람은, 근데 제가 여러 차례 이분과 통화를 했습니다만은 이분은 사실상 앞에서 하라는 대로 하는 호소아비 일 뿐이고 그 뒤에서 받쳐주는 세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 GS 인증 연구원이 제게 진짜 그분을 만나 뵙고 감사하게 생각했는데요. 터놓고 얘기한 겁니다. 만약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사전투표용지 발급 시스템, 통합명부 시스템, 이 관련 소프트웨어들을 인정해 주세요 하면은 이거는 법에 의해 가지고 당연히 신청을 받아들여야 된다. 법에 의해서 우리가 거부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선거관리위원회는 독자적인 환경, 범용성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 다음 페이지요. 또 나오죠. 여기에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김현준 정보운영과 선거정보 1계장이 한테 제가 전화를 걸었는데 인증기관에서 신청을 하면 인정을 해준다라고 하는데 지금이라도 인증받을 생각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아직까지 결정된 바는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인한 거죠, 이게 사실은. 네. 그래서 이것이 이때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국회하고 정치권 그리고 감사원 등으로 제가 또 취재를 이어봤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자, 그래서 감사원에 먼저 감사에 활용할 수 있는 감사가 있다고 판단해 관련 부서에 감사 정보로 보고됩니다. 자, 이게요, 감사원의 이 감사 정보로 채택되는 것이 여기 계시는 많은 분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상당한 근거가 있어야 이 감사 정보로서 채택을 합니다. 자, 다음 페이지죠. 자, 이게 지금 제가 감사 제보를 하고 이 조사관이 조사한 결과 회신 내용이죠. 빨갛게 된 감사원의 회신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귀하께서 2023년 9월 15일 감사원에 제출하신 감사정보 제보를 검토한 결과, 그리고 유선상으로 또 저한테 말한 게 있습니다. 그건 제가
여러분께 공개를 지금 시간 되면 얘기를 할 텐데 10분 정도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그 얘기를 제가 오늘 이후가 되면 제가 공개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내용을 들어보시면은 아마 그 기가 찰 겁니다. 그래서 그 설 유선을 제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기각해서 보내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기관에 대한 감사 시에 감사 정보로 활용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감사 지금 하고 있죠. 근데 지금 현재는 인사 채용에 국한되어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이것까지 들여다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벌써 정보 감사 정보로 올라가 있습니다. 이 다음 페이지죠. 자 이게 아까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한성천 위원장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전산 조직에 의한 투개표 해가지고요. 공직선거법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인데요. 전산 조직에 의한 투개표 관련 검증과 관련된 법조항이 이렇게 278조에 관련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사전투표 통합명부 시스템 소프트웨어 관리의 문제점 재발 방지를 위한 검증제도 관련 개선 방안을 제시해 정직하고 투명한 디지털 선거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자,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 이것도요, 단독 특정인데요. 자, 이게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선거의 사활을 위해 중대한 결정의 기로에 선 대한민국 국민들 해가지고 이 기사도 언제 나왔습니까? 벌써 이게 22년 9월인가요? 예, 나간 기사인데 벌써 나간 겁니다. 이게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 네, 위반한 겁니다. 그럼 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했다. 이게 요즘 개인정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좌파들이 외치는 것은 이 구글이나 외국 회사들을 상대로 좌파들이 개인정보 위반했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많이 민변화, 특히 민변, 그다음에 참여연대 등이 주로 하는 것이 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이용해가지고 기업의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방해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 개인정보를 어떤 개인정보냐? 여러분들이 투표한 사람을 선관위가 알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세워나갈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 심각하죠? 자, 그 다음으로 넘기겠습니다. 자, 그래가지고요, 탄자니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느냐? 외국 사례가 있습니다, 이게. 자, 이 탄자니아는 남아프리카 완전 밑에 있는 나라인데요. 잔지바르라고 연방국가인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아날로그로 1995년에 실시된 선거에서 여기 지금 표에 지금 우리 투표용지입니다. 투표용지인데 왼쪽에 자그만하게 나와 있는 것이 1년 번호가 있고 절취선이 있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왼쪽이 사람 얼굴 없는데 그쪽이 이제 투표용지 교부 확인서 그 다음에 자 요거를 발라가지고 투표용지에 1년 번호가 있죠. 여기 같지 않습니까? 지금 보세요. 같죠? 자, 이 같은 거를 이제 이 선거관리위원회가 보관하게 되면은 이거를 연결시키면은 누가 누구를 찍은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을 아날로그식으로 이런 거는 원천적으로 우리 국민들도 몰라야 되지만은 선관위도 몰라야 된다 해가지고 잔지바르에서 2000년부터 이런 제도를 없앴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전산기록 열람의 필요성이 또 다시 제기되는데요. 자, 제가 13군데 지금의 선관위위원회를 전수조사 해봤습니다. 13군데를. 그런데 여기 나온 데가 자, 하루에 투표하는데 걸린 시간이 30초 미만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전부 이 시간을 보세요. 2일차 자, 여기 보시면 2일차에 특히 보시면 매년 부산 남구 용호 3동 같은 경우에 1인 평균 소요 시간이 투표하는데 걸린 시간입니다. 사전 투표하는데 걸린 시간 24.97초. 그 아래 27.10초, 28초, 26초, 26초, 29초 이런 식으로 19.25초까지 있죠. 19.25초는 어디냐? 춘천시 동래면입니다, 여러분. 춘천시 동래면에
제가 이 자료를 여기 가져왔는데요. 이게 사전투표록입니다. 우리는 선거는 절차와 이 서류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여기는 분명하게 세대를 쓴 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세대. 근데 전산기록을 보니까요 4대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4대라고 하면은 그 레퍼런스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제시 못하면서 전산에 있는 겁니다. 심지어는 그 정보 운영계에서 이 뭐라고 하냐면은 저희는 있는 자료 그대로 주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 니네가 그냥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 세대 썼는데 4대로 돼 있다? 해킹한 거죠. 뭐겠습니까? 그래서 전산 기록을 들여다 봐야 되는 겁니다. 뭐 안 보여준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안 보여준다? 이게 허용됩니까, 여러분? 선관위에 찾아가서 볼 수 있죠, 그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충분히 해명도 받아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아래쪽에 그렇게 얘기하니까 얘들이 4대 썼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건데도 그렇게 하는데 다행히 넘버 3을 보시면은 부산 남구 문현 3동을 보시면은 여기는 한 대를 썼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어떻게 뭐 거짓말을 칠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에. 근데 여기를 1인당 평균 소요 시간, 투표하는 시간을 보니까 28초입니다. 이거 불가능한 겁니다. 이거는 선관위 직원 그리고 우리 여러 그 자료들을 보면은 아시겠지만은 50초 이상, 50초가 뭡니까? 60초 이상이 걸립니다. 자, 네, 그리고 이게 절차를 간단하게 왜 그렇게 걸리느냐? 절차를 사전투표할 때 신분증을 제시하고 그 신분증을 스캔하고 그다음 그것을 서버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로 가서 이 사람이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가 판명이 되면 그 다음에 1년 번호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그렇게 됐을 때 이제 투표용지 발급을 버튼을 누릅니다. 그렇게 하면 투표용지가 길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투표용지가 발급이 되고 그걸 교부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적어도 50초 이상 걸린다. 그런데 사실상 현장에서는 훨씬 더 걸립니다. 예, 그렇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아까 춘천시 동네명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세대를 썼는데 4대라고 이렇게 전자기로 4대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기록을 봐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걸 못 보여준다? 그럼 우리 쳐들어가야 되는 너는 중앙선거는 너네가 뭐냐? 뭔데 인마 너네 안 보여줘? 이렇게 패기 있게 군꾼들이 나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 진짜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입니다, 여러분.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증거의 중요성. 자, 의혹 제기만으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안동대일 일은 지금까지 이 증거 위주로 취재를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래서 증거를 가지고 이런 문현동, 자, 이 부산 남구 문현동 사례, 아까 28조, 이거는 이거 여러분 돌아가셔가지고 해당 지역의 선거관리위원회 찾아가서 직원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예? 28초 만에 할 수 있나?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전산기록 열람이 필요성과 정당성이 여기에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요. 자, 그 다음에 자꾸 확실한 증거가 없다. 그 다음에 지난 선거 소속에서 관가됐던 것이 바로 전주시 완산구 삼천삼동에 지금 보시는 삼천삼동 비례대표 관내 사전 투표입니다. 이게 비례대표 개표 상표입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4,674명이 투표했는데 4,684장으로 나온 것이 위원들과 위원장의 의결로 확정 공표된 겁니다. 이것이 맞다라고 선거관리위원회조차도 인정한 겁니다. 그런데 전 과정에서 얘들이 거짓말 쳤죠. 자, 전주시 완산구 직원들은 위원회가 결정한 것을 아니다. 아까 혼입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명령 불복종이죠. 이 엄청난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2020년 5월 28일 중앙선관위 첨사에서
사전투표시연회 및 기자회견 때 조규영 선거 1과장, 그 다음에 선거국장, 선거 2과장이 이것이 헌표가 있으니까 모든 소송이 종료가 되면은 이것을 개안해서 투표지들을 일일이 보면은 그 원인 규명을 할 수 있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약속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또 여기 그 삼천삼동과 서신동 부투표구 투표지들은 보관되어 있다는 것을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거를 처리할 수가 없어요.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최후에 이거는 뭐 빼박입니다. 빼박. 네, 우리 이것도 한승철 위원장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부산 남구 문현 3동의 사전투표자의 서명 또는 이미지 파일. 자, 여러분들, 투표지 분류기 지나가면서 개표 상황표를 다 스캔한 얘들이 삭제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자, 이게 우리 여러분 또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뭡니까? 야, 손도장하고 서명은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선거 해당 국회의원 임기 종료까지, 그러니까 지금 2024년 5월 29일까지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선관위에 자료에 남아 있으니까 요거 보자 하면은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다음 페이지. 자, 그리고 아까 그런 질문을 하면서 선관위 선거정보 1개가 자꾸 헛소리를 하니까 너네가 그냥 이렇게 답변하지 말고 너네가 가진 보안자문위원회가 있는데 그 자문위원회에 보여주고 그들의 검증을 받아가지고 답변하라고 하니까 그렇게 답변을 못하는 겁니다. 왜 못하겠습니까? 이렇게 구린 데가 많은 것이 중앙선관위입니다, 여러분. 이제 확실히 중앙선관위를 우리 국민들이 뽐대로 보여줘야 됩니다. 해체 수준이 아니고요, 범죄자를 색출하고 반국가, 반헌법 세력을 처단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게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사전투표용지 발급 시스템, 통합선거인명부에 대한 국민적 확인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민주적 절차이자 필수적 과제입니다. 중앙선관위는 전산 직원들이 국제 기준인 레드라인을 한계선을 넘어섰습니다, 이미. 그리고 검증되지 않은 장비와 소프트웨어를 사용해가지고 국가의 질서를 교란시키고 있고, 그래서 지금 상황이 뭐냐? 비상상황입니다. 이 대통령과 국회의원, 입법행정사법, 공무원들 다 썩었습니다. 제가 취재해보니까요, 연구원들, 여기 대학 교수들을 있지 않습니까? 이 보안, 전부 노코멘트입니다. 노코멘트. 이렇게 완전히 썩어 있어요. 그래서 이 비상시국을 우리 국민들이 알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행동하면 되는 거예요. 말이 아니라 행동이 필요한 바로 그 시점입니다. 자, 중앙선관위의 정상화가 국가 최우선 과제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 중앙선관위가 국민들을 컴맹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우리 여기 이재범 교수님도 와 계시지만요, 우리 컴맹입니까? 제가 72년생 처음 우리 컴퓨터 초등학교 때부터, 우리 국민학교 때 4학년 때부터 배운 세대가 우리 72년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당합니다. 기술자들 많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 기술자들이 선관위의 서버를 들여다보면 그냥 이 부정선거 진상규명 바로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조건 믿으라고 이렇게 선관위가 얘기하는데, 믿는 덕에 우리가 발등이 찍힌 격입니다, 여러분. 다음 페이지로. 국민이 주인인데 정작 중요한 부분은 알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국가기관이 바로 중앙선관위. 이에 협조하는 정부. 저 지난번에 행정안전부에서 불법 카메라 설치했다 그래가지고요, 구속시킨 사람이 있습니다. 하면 되겠지라고 안동데일리 기자를 한 바가 있습니다. 구속시켜놨다니까요. 근데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가 협조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침묵하는 언론사는요, 제가 말씀드리면, 제가 공개했습니다만은 8개 언론사, 그러니까 여기에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다 들어가 있고요.
경향신문, 머니투데이, 한겨레까지 해가지고 이게 바로 제2의 비교 안 되죠. 이재명이의 그 사건 뭐죠? 대장동을 뛰어넘는 대국가 사기 사건에 이런 젊은 기자들, 그다음 언론사가 개입돼 있으니까 팩트 체크를 한다면서 부정선거는 없어요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취재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네, 다음 페이지요. 자, 그리고 마지막이네요. 부정선거에 임하는 우리들의 자세. 자, 요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국가안. 1. 한국의 부정선거 사태는 국가안보 차원의 문제임을 자각하고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으로 부패하고 반민주적이고 권위적인 거대 공권력 카르텔과의 싸움이라고 판단해야 합니다. 그래서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그리고 언론기관과의 유착을 깨야 합니다. 두 번째로 외부의 적과 아무리 잘 대처하더라도 내부의 적으로 인한 구멍을 막지 않으면 그 나라는 망한다는 역사 인식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세 번째로 부정선거를 바로잡는 것은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역사적으로도 항상 성숙하고 민주주의를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적극적인 국민들이 해낸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유는 결코 공짜가 아니라는 사실을 재인식하고 국민들이 깨닫고 행동에 나서야 합니다. 네 번째로 국가 내부의 비상사태가 발생했음에도 미동도 하지 않는 공권력과 언론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주인이 누구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입증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 말이 아닌 이제는 행동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종이 될 것인가 주인이 될 것인가 이 기로에 우리가 처해 있습니다. 국민들의 결단이 매우 중요한 시점입니다. 여섯 번째, 자유민주주의를 갈망하는 모든 국민들이 똘똘 뭉쳐서 그리고 여기에는 큰 틀에서 다 합의해서 여기 좌우가 없습니다. 제가 요번에 이 40 선거에서 미추홀구을 남영이 측에서 봐도 그쪽도 제대로 모르더라고요. 근데 부정선거라고 거의 확정할 수 있는 그런 사태가 터졌죠. 개표 상황표를 붙여야 되는데 개표 직계 상황표를 붙였는데 그걸 또 실수라고 해요. 말도 안 되죠 이게. 자, 일곱 번째, 국민들의 단결된 힘으로 반헌법적이고 반민주 세력 그리고 반국가 세력, 불순 세력들을 색출해내는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제를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선관위가 모든 범죄에는 지문이 있는데 선관위가 부정선거 범죄의 지문을 남겼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요. 찾으려고 하지 않을 뿐이지 모든 범죄 현장에는 범죄의 지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사람이 죽는데 많은 치사량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주 너무나도 작은 도구로 그리고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이 너무나도 작은 바이러스를 가지고 치명상을 입습니다. 부정선거는 이 맹독성의 독이다. 그래서 이 맹독성의 독을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4.15 총선에서 이것을 전혀 이거를 없애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4.10 총선에서 부정선거가 자행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계속 말해둔 것이 선관위 서버에 범죄의 지문이 남아있다. 이게 제 주장입니다. 그리고 또한 데이터에도 범죄의 지문이 남아있습니다. 이것을 찾는 작업을 지금 10여 분 동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죠. 자, 이 신문이 뭐냐면 오스트리아의 신문이에요. 오래된 것이 아닙니다. 2016년에 나온 보도입니다. 지금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의 내용이 뭐냐? 2016년도에 오스트리아에 그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 이 우편 투표의 봉투가 개봉이 됐었어요. 이거는 내용물에 관계없이 개봉되어 있었다는 이것만으로 선거를 무효화시켜서 대통령 선거를 다시 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어떠냐? 투표함 자체가 개봉돼 있었다. 이번에 4.10 총선에서 이수정 교수가 공개적으로 얘기했습니다. 투표용지가 다르다. 길이가 다르다. 색깔도 다르다. 왜냐? 색깔이 다 선거 종류별로 정해져 있는데 색깔 다른 게 나왔다. 그렇지만 나는 숨어간다. 무슨 개뿔 같은 소리입니까? 그래가지고 수사를 얘기해. 이런 사람이 범죄 그걸 뭐 조사하는 학자라고 얘기하고 있다 이 말이죠. 이런 선거풍토는 우리가 혁명적인 움직임으로 박살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선관위가 범죄 조직에 저는 확신합니다. 선관위는 이건 헌법상의 기관이 아니라 헌법상으로 이거를 얘기해놓고 범죄 조직화되어 있다. 이거는 반드시 없애버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보십시오. 22대 총선 재외국인이 197만 4,375명입니다. 이거 선관위 자료예요. 이런데 뭘 가지고 이걸 얘기를 하느냐? 62.8%나 투표를 했다. 이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실제로는 뭐냐? 재선거권자가 197만 명인데 투표한 사람은 9만 명이다. 그러면 몇 표냐? 4.7%밖에 안 되는 겁니다. 왜 4.7%가 안 되는 거를 가지고 62.8%라고 이거를 과장하냐? 지네들의 잘못을, 지네들의 부정선거 범죄를 감추기 위해서 이따위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11월 달에 선관위에서 전 세계 다 공무원들 보내가지고 연수 아닌 연수를 했어요. 일주일 동안 뭐 했느냐? 뭐하고 자빠져다 놀다가 와가지고 이걸 보고서라고 제출하고 있나. 이것이 중앙선관위 있습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보면은 나오죠. 저는 이걸 보고서 희망을 가졌어요. 왜냐? 재외국민선거가 늘 야당이 아니라 따블당 그쪽 계열이 우세했기 때문에 아 이번에 선거 적게 하니까 이게 신고인이 적으니까 이번에는 우리한테 유리한 결과가 있겠구나. 또한 교민청도 해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로는 뭐냐? 21대 총선보다 14%가 줄어든 겁니다. 등록자가. 그래서 이걸 조선일보에서 이런 얘기를 하네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4.7% 과대포장했다. 왜 과대포장했을까? 이게 지문이다 이 말이야. 다음. 자, 이게 제가 이것을 가지고 전수조사를 했어요. 이게 헷갈릴까 싶어가지고 260개 행정구역구 동에서 4개 구군의 재외국민투표의 자통장, 이게 군 전체의 투표소가 아닙니다. 260개 구군 가운데 4군데에서 자통당이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이 3개 빨간 걸 친 겁니다. 울산 중구 빵표 나오는 동안에 조국당 77표, 광주 광산 한 표 나오는 동안에 조국혁신당 조국이 131표. 이게 말이 됩니까? 더더구나 대구 군위를 보십시오. 여기는 자유통일당에서 후보를 낸 지역입니다. 그래서 후보를 내서 정은실 후보가 79%, 지역구에서 79표를 얻었어요. 그런데 몇 표 나왔냐? 재외국민 투표에서 1표. 그 다음에 여기 비례대표에서 65표. 그러니까 정은실 지역구 후보보다도 14표가 적게 나온 거예요. 이게 이런 게 어떻게 있을 수가 있냐? 이건 거짓말이에요. 다음. 자, 이거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중앙선관위 보도 자료에 따른 결과입니다. 이 보도입니다. 유권자가 몇 명? 유권자가 2,966만 2,313표가 투표를 했다. 투표를 했으면은 똑같아야 될 거 아니에요? 비례대표 몇 명이냐? 정당 투표수 2,834만 4,519표. 몇 표 차이 납니까? 131만 7,794표가 차이가 납니다. 이 얘기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는 비례대표가 많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비례대표에만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들어가셔. 아, 나는 비례대표는 못 믿겠다, 못 찍겠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손 들어보십시오.
아니 나는 지역구는 못 찍어도 비례대표는 찍겠다는 사람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결과가 중앙선관위 발표한 겁니다. 2966만, 비례대표는 2834만, 131만 표가 어디로 갔냐 이겁니다. 이 131만 표가 범죄의 지문입니다. 다음 장 보시죠. 자, 이걸 못 보시죠. 이게 선관위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선관위 보도된 자료입니다. 들어가면 투표용지 2장을 받습니다. 지역구 1장, 비례대표 1장, 2장 받아요. 그래서 신분 제시하고 명부에 서명을 합니다. 그래서 선거원 명부가 확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기표란에 기표함에 가서 기표를 하고 투표함에 가서 투표를 합니다. 몇 장입니까? 투표함이 2개입니다. 지역구 하나, 그 다음에 비례 하나, 따로따로 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섞갈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수정 지역구 거기에서 투표가 서로 다르게 나왔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이거는 반드시 부정선거의 지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지 않습니까? 지역구 투표수하고 비례대표 투표수가 차이가 안 나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131만 표나 차이가 나냐? 이게 범죄의 지문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아까 내가 벌렸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벌려서 벌렸기 때문에 나온 게 바로 이거예요. 이거. 자, 다음. 자, 그래서 제가 정광훈 목사님 힌트도 주시고 해서 제가 이걸 다 찾아봤어요. 이런 놈들이 중앙선관위에서 이거 또 다른 말 할까 싶어서 이거 왜냐하면 갑이 있고 을이 있고 또 뭐 서로 이렇게 연합해가지고 몇 군데가 단일 선거구 되는 거 이런 다 빼고 지역구하고 행정구역이 일치하는 단일 선거구 딱 요것만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여기를 쫙 보십시오. 쫙 눈으로 쫙 보시면 두드러진 현상이 있습니다. 100% 지역보다 비례가 투표자가 많다. 아니 아까 131만 표가 많다며 지역이. 그런데 이거는 중앙선관위가 데이터를 딱 이거 내놓은 거를 딱 전수조사를 하니까 요렇게 각 지역구마다 비례가 500표도 많고 100표도 많고 60표도 많고 이렇게 많은 겁니다. 왜 많을까요? 쑤셔 넣었다 이 말입니다. 쑤셔 넣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떤 식으로 나타나느냐? 자유통일당이 1852표를 얻는 동안에 조국혁신당이 그거보다 18,876표가 많은 2728표를 얻는다 이 말입니다. 요걸 다 합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음 장 보십시오. 제일 마지막에 보면 100만 표가 많아요. 조국혁신당에 요것만 46개 구역에서만 100만 표가 많은 겁니다. 어떻게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까? 중앙선관위에 뭐라 하겠습니까? 중앙선관위 나는 선관위 어느 정당 찍을지를 내 결정을 못해서 투표 그런 사람이 많기 때문에 지역구보다 비례가 적게 투표한다. 이게 선관위 말이에요. 그런 말을 해놓고 데이터는 어떻냐? 100만 표 이상이 107만 표가 비례가 많다. 그럼 어디로 간 거냐 이거. 요렇게 따져 물을 수가 있습니다. 자, 제일 밑에 부분을 보십시오. 총 46개 중에 여기에서 비례가 얼마나 많냐? 5,992표가 많습니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거는 데이터를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호남만 이런 게 아닙니다. 경기도도 그렇고 강원도도 그렇고 다 그렇죠. 경상도 6군데가 이래요. 자, 전남도 보셔야죠. 전남 위로 여기 부산에도 8군데가 다 그래요. 단 한 군데도 여기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전부 다 전국에 269대 행정구 전부 다 있는 대로 다 쑤셔 넣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개표 과정에서 뭉탱이가 나온 게 있어요. 접쳐가지고 비례대표 딱 접쳐가지고 한꺼번에 쑤셔 넣은 게 사진으로 찍혀 있습니다. 이건 명확한 자료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시간이 없으니까 요약해서 다음 여기를 보십시오. 자, 단일 선거가 46개 단일 선거구가 모두 비례 선거인과 비례 투표인이 많다. 그러면 여기 차이나는 130만 9,931표 도대체 이게 어디로 날아간 거냐? 그러면 마지막에 의문처럼
131만 7,794표 지역구에 쑤셔 넣은 거냐 아니면 비례해서 없앴냐 둘 중에 다 가능하겠죠. 이번에 무효표하고 요 차이수를 합하면은 얼마가 됩니까? 260만 표, 270만 표 정도가 됩니다. 그게 벌려오는 게 다 합친 게 270만 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선관위가 제가 만든 자료가 아니에요. 선관위가 지네들이 다 내가 범인으로 소이다 이렇게 지문으로 딱 남겨놓은 겁니다. 보지만 않았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선관위에서 무슨 변명을 늘어낼 수 있느냐? 주민등록 받은 지 3개월 미만은 비례만 투표할 수 있다. 이런 예가 있어요. 이게 총수가 몇 명이냐? 6,367명입니다. 전부 다 그런 사람이 100% 투표를 해도 비례가 6,367명 이상 많아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았어요? 137만 표가 어디 131만 표가 많았다. 그러면 이거는 132만 표가 비례에다가 쑤셔 넣거나 아니면은 지네들 불리한 데서 뺐거나 하지만 사실은 말이에요. 지역구에서 표를 빼기는 어렵습니다. 빼기는 어려워요. 비례대표는 전국의 투표지가 동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제나 감시가 소홀하면 무조건 쑤셔 넣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팩트입니다. 정확하게.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주목해서 보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 그런데 선거일수가 많네요.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울진신문에서 112%가 나왔다. 자, 요게 일부입니다. 일부. 거기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기권표 2표 아니면 1표 기권자 수가 마이너스가 나올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유령이 합니까? 지난 4.15 총선에서는 저 박정희 지역구 파주군에서 132세인가? 138세 되는 투표자가 나왔어요. 127? 127? 197. 197세. 197세가 투표를 했습니다. 이게 기록으로 남아있어요. 기록으로. 전 세계 기네스북에 오를 수 있는 197세가. 그러니까 19세기 사람이 20세기, 21세기까지 타임머신 타고 넘어와가지고 투표를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도 이거를 무효화시키지 않고 그대로 인정하는 인간들이 대법원에 있다 이 말입니다. 요 표가 바로 부정선거의 명확한 지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인간들은 사형에 쳐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보다 훨씬 더 전문가이신 박주현 변호사 조금 더 모셔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자, 우리가 한번 같이 외칩시다. 내 표 돌려도! 내 표 돌리도! 내 표를 돌려도 이 인간들아 도대체 뭐하는 인간들이야. 그래서 안 내놓으면 쳐들어간다. 자, 너 어디 노래 같지 않습니까? 우리 안 내놓으면 진짜 쳐들어간다. 자, 여기 이제 두 분이 오셨습니다. 구주아 변호사님. 예. 먼저 아까 원래 처음 시작할 때 하려고 했는데 이 4.10 총선 부정선거에 대해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저 소개하는 구주아 변호사님. 예, 이거 얘기를 좀 듣고. 예. 그럼 제가 일어서셔 하셔도 됩니다. 자, 주범 5명, 주범 5명. 있나? 저 딱 맞췄어요. 오면 이름이 안 나오잖아. 이게 기획 쉽게 가르쳐줘가지고. 자, 유튜버 유튜브 다 그렇게 선생님 한번 찍어주세요. 자, 육사가 나라고 한다. 척결하자! 체결하자. 척결하자! 됐습니까? 됐습니다. 네.